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반포 번그레입니다. 네, 오늘도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필수적으로 눌러주시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시장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최근 부각되는 이슈가 뭐였죠? 바로 이 민영화. 최근 들어서 MBC와 그리고 YTN을 매각하려는, 민영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여지면서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시세가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시장 전에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 여러분 실제 진짜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부가 그동안에 경기가 좋을 때는 공기업들이 실적을 못 내도 그래도 경기가 좋으니까 어느 정도 정부가 감당하면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경기가 침체가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지 상당히 오래된 기간을 거치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앞으로 이 정부가 이 만성 적자 투성이인 이 공기업들을 민영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국의 관련주들이 떴기 때문에 오늘은 앞으로 다시 부각이 될 만한 공기업 관련주 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얘기 드리기 전에 시장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여러분들 매주 목요일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들이 이게 월물에 옵션 만기가 있는 건 아시겠지만 매주 또 옵션 만기가 있다고 믿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매주 옵션 만기가 있어요. 매주 옵션 만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위클리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목요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뭐 이런 것도 더 중요하겠지만, 매주 우리는 이 변동성의 세상에서 산다. 특히 목요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목요일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유주를 추천을 드려도 이 수요일 목요일은 좀 피해서 갑니다. 왜 그럴까? 위클리 옵션 자체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기 때 이게 사실 여러분들 어제 우리나라 증시 분봉 흐름을 잠깐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갭으로 시작을 하고 다시 갭상승분을 뱉어냈잖아요. 딱 여기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상방을 베팅한 사람들은 여기서 수익을 냈겠죠. 근데 막판에 또 여기서 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위클리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 베팅이 또 우세하게 되면서 여기 구간에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발생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보면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지수가 뭐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맞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 시간대에 이 푸틴 관련해서 뭐 핵 이슈가 또 오후 들어와서 또 강해졌고, 또 오전에는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오전에 이제 뭐 영국 관련해서 그래도 나스닥의 기술적 반등을 좀 보였던 부분으로 반등 출발했다가 다시 음봉을 꽂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악재와 호재가 지속적으로 시장 변곡을 만들 텐데, 특히 수요일 목요일은 여러분들이 개인 매매를 하셔도 특히 종가 베팅은 안 하시는 게 낫다. 차라리 시가 베팅을 하세요. 시가 베팅.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유를 나중에 갈수록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풀어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걸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거 오늘 제가 관심 종목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자, 그럼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좀 밑거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신용장구 아침에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나갔죠. 그래서 아침에 VI 가든 그 하락으로 가는 것들은 대부분 다 반대 매매가 청산이 되면서 신용으로 버티던 분들이 이탈이 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기서 19조였던 이 신용장구가 이제 17조 초반까지 좀 내려오고 있고, 다음 주 지나면 제가 봤을 때 16조 뭐 후반대까지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아직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확장이냐 침체냐라는 그런 기로에 서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이슈가 사실 새벽에 뭐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실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실업자 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고용이 그래도 탄탄한 반증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은 금리 올리지만 중국은 금리를 내리고 지난번엔 동결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PMI 제조업 지수가 확장 국면에 오랜만에 다시 놓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침체로 가려고 하다가 이거 진짜 침체다 싶은데 다시 확장 국면에 놓여있고, 이거 침체 같은데 다시 확장 국면에 놓여있으니까 이게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개인으로서는 금액이 좀 적겠지만, 이 개인의 금액을 넘어서는 뭐 펀드나 헤지펀드 이런 것들이나 큰 손들은 이런 지표를 보면서 비중을 얼마 실을지, 지금 뺐다가 다시 언제 놓을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지금 결정짓기 상당히 어렵겠죠. 왜냐? 지금 양극단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양극단에 있어요. 특히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죠? 바로 이 나스닥을 보면 알 수 있죠. 나스닥이 지금 양극단에서 위로 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거 딱 지금 이제 조만간 결정이 될 겁니다. 위로 가면은 이제 앞으로 10월 달에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위로 가지 않고 그냥 바로 하단으로 내려간다 하면은 제가 얘기 드린 이 하단 이탈로 해서 최대 9,000포인트까지는 한번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이건 결국에 이제 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낙폭을 좀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길 원치는 않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기로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금액을 투자하셔도 좀 조심스럽게.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관심 종목을 저는 현금을 들였잖아요. 아니 저는 진짜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면서 있을 때는 제가 현금적인 부분도 얘기 드려요. 근데 일단 오늘 제가 얘기 드릴 부분은 그래도 나는 좀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좀 몇 가지 이슈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책 오전에 그리고 아까 장 시작 전에 얘기 드린 게 뭐였습니까? 바로 민영화예요, 민영화. 그런데 이 민영화 이슈는 항상 이 경기 침체 국면에 나오게 됩니다. 이 경기 침체가 됐을 때 정부도 세수를 많이 걷고 싶은데 이제 걷기보다는 다시 써야 돼요. 근데 물론 많이도 걷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실적을 못 내고, 기업이 실적이 못 내면 고용도 안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인원을 내부하는 해고도 늘어나고, 그럼 이렇게 되면 세금도 세수도 줄어들고 악순환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사실상 시장이 어렵고 지금 여건이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 감세 정책을 가는 대신에, 감세를 하면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죠. 그럼 요거를 메꿀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카리나 또 H&M도 민영화 시킬 수 있고 매각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화나에게 좀 넘어갔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민영화를 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나온 게 또 방송국이잖아요. 근데 방송국 관련주들 여러분들 한번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트 함께 보시면은 차트가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반등 나왔다가 4원봉으로 이 상승분 뱉고 다시 올리고, 이런 건 여러분들 사실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날 단타 아니면 사실 이거는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구간에서 종가 베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이건 뭐 아니면 도 자리에서 이게 양봉이 나와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반대 경우도 있어요. 오늘 시장이 개파락으로 시작하면서 이쪽으로 돈이 몰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개파락이 아니라 갭상승으로 전일도 상승 마감 잘 됐고 갭상승을 시작했으면 이거는 지금 양봉이 아니라 음봉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도, 이 종가 베팅 뭐 아니면 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밑꼬리 잡은 거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와 관련된 좀 자극적인 종목들은 지금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 민영화가 나중에 좀 진행될 수 있고, 결국엔 주식시장에선 뭐 여야가 뭐 잘하든 못하든 이거를 떠나서 여야가 집중하고, 그리고 요거에 공론화 시킬 수 있는 테마가 돈이 몰린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주식시장에는 여당이 잘하고 야당이 잘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중요했던 건 여야가 집중을 하고 여야가 많이 공론화를 시켜서 이게 이 의제가 만들어질까, 이제 설정이 될 수 있는가를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저는 이 민영화가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관련해서 그 종목은 바로 이 한국가스공사예요. 여러분들 이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들어서 그 에너지 관련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도 막 엄청나게 오르고 석유도 엄청나게 오르고,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이 적자잖아요. 그래서 한국전력 적자기 때문에 갖고 있는 지분을 팔려서 그 YTN 매각 이슈를 지금 권고해서 그럼 힘들면 매각해라 이런 거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이게 마찬가지로 한국가스공사도 지금 눈덩이처럼 커지는 미수급 회복, 지금 사실상 이 천연가스를 쉽게 수입하던 그 유럽이 이제 물량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제 더 비싸게 갖고 와야 되는데 기존의 금액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비용 받는 건 고정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사야 되는 물량은 더 많아지고 가격도 올라가게 됐죠. 원자 자체가.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적자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한국가스공사도, 여러분들 이 한국가스공사가 민영화 이슈가 나온 건 사실 20년도 초반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국가스공사를 이렇게 딱 여러분 이 초록색 검색창에 쳐보시면 예전부터 이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9월 14일날 이재명 대선 후보였던 지금 야권 대표와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민영화를 막겠다, 그 종목에서 하나가 바로 한국가스공사는 막겠다, 이거를
발의하겠다 얘기했어요. 한국전력이랑. 그럼 여러분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그럼 여건에서 안 된다, 그런 거 말도 안 된다 하면은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종목 어떤가요? 단기 저점을 좀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존에 이 정도 거래량이 나오면 주가가 움직였었죠. 60만 주에서 80만 주 이상 터지면 이 주가가 움직였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딱 정확하게 속이지도 않죠. 딱 저점과 고점에서 위를 찍고 내려왔다가 위를 찍고 내려왔다가 위를 찍고 내려왔다가 위를 찍고 지금 뭐하고 있죠?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버티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있죠? 바로 민영화 이슈가 붙을 경우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잡고 싶은데 언제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 이것도 상당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왜냐? 시장이 언제 더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한 가격 전략과 시장이 너무 어렵다, 무료 체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2575-4421 숫자 1번 보내주시면 고객관리 지원팀에서 연락을 드려서 무료 체험방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